어떤 공기업이든 다 그렇긴 하지만 우리 주금공도 우리 신생 여러분에게 워너비 기업일 텐데요. 어느 정도 인기인가요? 사실 과거까지만 해도 진짜 인기가 많았었는데 뭐 최근에 조금 살짝 줄어든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부산으로 직접 본사가 이전되면서 뭐 내가 부산까지 가야 돼?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고액 연봉을 받다 보니까 좀 이거를 선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8시간 일하면서 지금 초임 기준 140개 중에 34위, 지금 4,400만 원 정도를 받고 있고 평균 연봉, 이제 모든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8,700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굉장히 높은 거죠. 사실 왜 그러냐면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고졸 전형이라든지 이런 전형까지 다 합친 금액이다 보니까 이 대졸 티어로만 보지 않더라도 금액이 굉장히 높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상위 티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카이스트라든지 하는 곳들은 대부분 다 이제 이렇게 석사나 박사 학위까지 받으신 분들을 호봉 인정해줘서 연봉을 크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기관이 거의 없죠. 게다가 옛날에는 진짜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MBA 보내주는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로스쿨이 생기고 나서 그 관련된 직원들이 로스쿨을 희망하게 되면요, 몇 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로스쿨까지 보내주고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미래지향적이고 자신의 커리어까지도 승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호도는 높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내부에서 하는 별명 중에 하나는 죽금공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죽금공? 죽음공이 아니라 죽금공. 네, 죽금공. 네, 그래서 왜요? 죽음의 이제 공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보통 이제 순환근무라고 하죠. 이제 한 곳에서 좀 정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군데로 한 2년마다 한 군데씩 순환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삶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만들어 주다 보니 이렇게 죽금공이라는 얘기가 간혹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순환근무라는 부분은 좀 지원하시는 분들이 또 알아두셔야겠네요. 그럼 권쌤이 오셨을 때 주금공 채용 특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가장 크게 좀 염려하는 거,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 인턴 전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의 공기업들은요, 인턴을 하고 나면요, 이 가점을 주는 요소가 서류 전형 혹은 필기 전형에서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주택금융공사처럼 면접 전형에서 가점을 주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근데 이 지금 주택금융공사 자체가 트렌드에 좀 벗어나게 면접 전형에서 가점을 주고 있어요. 오히려 근데 저는 이게 주택금융공사의 채용 어떻게 보면 특징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우리 회사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친구를 우선 선발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이게 그대로 면접 전형에서도 질문지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택금융공사를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이 아니라 할지라면은 내가 주택금융공사가 제 1순위 가장 가고 싶은 기업이라 한다면 인턴을 꼭 지원하셔서 이 면접에서의 가점 5%를 꼭 받아 놓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블라인드 채용이겠죠. 이 블라인드 채용 자체가 다른 공기업보다 더 타이트한 곳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 성적이라든지 인적사항이라든지 학력 같은 것들도 다 필요 없고 심지어 전형 시에도 사실 뭐 1번 지원자입니다, 2번 지원자입니다. 보통 면접 가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도 블라인드라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배제시켜가지고 실제 본인들의 블라인드 아이디를 따로 부여한다고 하니까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뽑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말 그대로 제대로 된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주금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주금공을 목표로 하는 분들이라면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 그 모든 채용이라는 게 사실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지난주에 채용 설명회를 하면서 우리들은 좀 사회에 그런 지금 현재 채용이 좀 많이 없다, 죽어있는 그런 가뭄에 좀 열기를 더하겠다. 그래서 채용을 하겠다. 심지어 올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누지 않고 상반기에 모든 채용을 몰아서 다 뽑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호불호가 좀 갈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해요. 약간 조삼모사 느낌이죠. 이번에 30명 뽑고 다음에 30명 뽑을래 아니면 이번에 60명 뽑을래 했을 때 둘 다 사실은 기쁜 소식일 수는 있겠지만 기회를 2번 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에 좀 경쟁률을 완화시켜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후자처럼
한 번에 많이 뽑는 그런 전형이다 보니까 하반기에 노리지 마시고 상반기에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이거 좀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이제 1년에 연 2회 채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반기나 하반기에 응모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겹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렇게 따지면 오히려 30명 뽑을 걸 60명까지 이렇게 좀 낮춰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막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나 어차피 지금 필기 준비 완전히 안 돼 있는데 면접 준비 완전히 안 돼 있는데 이번에 한번 가서 경험 삼아 놓고 하반기에 제대로 해야지 오. 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네. 그런 분들한테는 좀 안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자, 예년보다 아무래도 경쟁률은 더 세질 수밖에 없겠네요. 아무래도 이제 경쟁률 자체는 사람들이 많이 지원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채용 TO가 그만큼 2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경쟁률이 올라갈 것 같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공기업들은 대부분 다 배수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절대값은 동일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경쟁률 자체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서류 전형에서 이제 30배수, 필기 전형에서 1차에서 10배수, 그리고 2차에서 2배수.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쟁률은 다 동일하겠죠. 이거는 면접 전형까지 왔다고 한다면 2배수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살펴볼 면접 전형을 일단 기본적으로 골자로 본다라고 생각한다면요. 경쟁률은 크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어렵게 면접까지 왔는데 사실 필기가 정말 어려웠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뚫고 왔는데 그래도 너 아니면 내가 떨어진다는 거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은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1차 면접, 2차 면접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면접 전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1차 면접이 제일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친절한 기업 중에 하나죠. 공고에 무슨 면접을 볼 거다라고 다 공시를 해줘요. 어떤 기업이 안 하는 만큼 이제 주금공 같은 경우는 1차 면접 전형에 면접 유형을 다 공개해 줬는데 1차 면접 전형은 PT 면접과 심층 면접 그리고 상황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배점까지도 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PT 면접이 배점이 40점, 심층 면접이 30점, 상황 면접이 30점에서 총 100점 만점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정말 주택금융공사가 빡센 기관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고교 전형이면 조금은 봐줄 법도 한데 네. 고교 전형마저도 PT 면접을 따로 또 보고요. 거기서도 전공 주제 대신에 금융, 경제, 시사, 사회 관련돼 가지고 주제가 제시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특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징 하나는요. 아무래도 본사가 그 부산에 있다 보니까 네. 이 1차 면접 전형이나 2차 면접 전형 자체가 부산에서 진행이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했다라고 한다면 실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든지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부산에 가는 일정까지도 좀 고려를 해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하겠다. 오프라인으로 면대면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보여지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일정에 꼭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4일간 부산에서 날짜가 좀 너무 덥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1차가 일단 PT 면접, 심층 면접, 상황 면접이라고 하셨는데 PT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좀 유추가 가능할까요? 이게 워낙 이게 배수가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갔던 기출을 보고 왔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얘기하려는 걸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게 아무래도 또 PT 면접 자체가 배점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공개도 잘 안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진짜 재미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모든 공기업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떠한 채용에 대해서 의뢰를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나라장터라는 걸 꼭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채용 대행 업무를 지시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은데 이게 오피셜하게 나온 부분들은 공고상에는 없지만 이렇게 뒤로 돌아가지고 이번에 채용 대행을 의뢰하면서 이 주금공에서 어떠한 채용 대행을 의뢰했는지를 그 관련된 그런 주택금융공사의 과업 범위를 살펴보면 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 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장터에 들어가시면요. 주택금융공사가 2021년에 이번에 어떤 사람을 뽑아주세요. 어떻게 뽑아주세요. 라는 공고가 올라와 있고요. 그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이 PT 면접은요. 문제은행식으로 좀 출제를 해달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즉 새롭게 엄청나게 대단한 문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경제, 경영, 전산 막 이런 전공 분야에서 20문항씩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한 60문항 중에 우리 주택금융공사 직원들이 알아서 네 문제에서 5문제 정도를 뽑아 놓을게라고 하는 그런 문제은행식의 면접 전형이라고 이미 공시가 되어 있고요. 분량 또한 지정되어 있는데
보통 PT 면접하면요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시되어 있는 자료라든지 근거들이 굉장히 많을 때 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A4 용지 반 페이지 내외로 문제를 좀 지정해 달라고 얘기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다. 그 길이도 많지는 않을 거다. 이런 것들이 유추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최근 사회 이슈 및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여 출제해달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전공 지식, 예를 들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해가지고 경제학 이론만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아니라 이거와 관련돼서 공사에서 할 법한 일들에 대해서 유기성과 연관성을 가지고서는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될 것이다. 즉 여러분들이 이번에 지금 필기 공부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필기가 끝난 이후에는 공사 관련 이슈나 공사 관련 업무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이 PT 면접에서 살아남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은행식의 A4 반 페이지 정도 분량이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은 뭐 적다고 하니까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 말씀하신 최근 사회 이슈나 공사 관련한 질문이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주택금융공사 하면은 대표적인 가장 큰 뭐 분야가 대출이죠. 그래서 보금자리로라든지 아니면 주택연금 같이 회사의 사업 개념에 대한 전망이나 뭐 방향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령화 시대 같은 경우 이제 사회 현상이잖아요. 그거와 연계돼서 주택연금, 영모기지론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 같은 것들도 충분히 PT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바탕으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관련 상품이라든지 사업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 해결형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기본기로 PT를 하기 전에 이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선행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서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전공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하시면 아직 면접을 안 가보신 분들도 있어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필기를 보시면요. 논술 전형을 보시잖아요.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논술 전형이랑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논술은 글로 쓰는 거면은 PT는 말로 하는 거니까요. 근데 논술 전형에서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한 가지가 주거 안정 대책과 공사의 역할, 의 방향 이거에 대한 약술형 문제와 더불어서 서술형으로 케인즈의 소비 환수화 그리고 향상 소득 가설을 배경으로 주택연금을 활용한 국내 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실제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7년인가 18년도에 기출 질문이었거든요. 네. PT 질문. 근데 이것도 사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택연금은 주금공의 상품 그리고 케인즈의 소비함수, 항상소득가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 이 두 개를 활용해서 결국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PT 주제로 비슷한 결로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을 유추해서 여러분들이 필기 준비와 PT 준비가 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걱정을 안 해요. 지금 생전 처음 듣는 용어들이 마구 쏟아지는데 케인즈 소비 함수. 그러니까 이제 경제 용어를 뭐 전공자, 전문가 수준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전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맞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근데 사실 주택금융공사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굉장히 좀 전공 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래야겠네요.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긴 합니다. 다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막간 팁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케인즈 소비함수 같은 경우에는 소비 자체가 가처분 소득에 비례한다라는 이론이고 그리고 항상소득가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평생 벌 돈을 N빵한다. N수로 나눠가지고 조금씩 사용한다. 라는 이런 이론이에요. 그리고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뭐 이름 딱 들어보면 알겠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을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 그걸 바탕으로 이것도 매월 얼마씩 똑같은 특정 금액을 어떻게 보면 용돈 받듯이 받는 그런 개념의 연금 상품인데요. 이렇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가처분 소득은 항상 소득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거고요. 그렇게 가처분 소득이 증가되면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소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 내수 시장은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했어야 됐다라고 하는 그런 논술 민제고요. 이것이 말로 지금 저처럼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아마 PT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논술 대비를 좀 철저히 하셨다면 이 문제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푸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글로 쓰는 것과 말로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팁을 주신다면 어떻게 좀 잘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을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스터디를 하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무슨 스터디냐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친한 분들이 몇 명 아마 있을 거예요. 전공 시험을 같이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이랑 비대면 채널을 활용해서 말을 많이 푸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하느라고 입이 어느 순간에 굳어서 1년, 2년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랑 대화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뛰어넘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PT 면접의 질문들을 보시니까 딱 크게 세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문제 해결력 문제가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획력이나 분석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논리성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주장을 했으면은 그에 따른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그러한 일관성을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 될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문 용어 사용이겠죠. 이렇게 그냥 주택연금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설명하시오, 활용 방안을 제시하시오 라고 했다 할지라도 항상소득가설이라든지 케인즈의 소비함수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충분히 가점 요소로 작용을 할 거고, 만약에 그거를 잘 못 사용했다 라고 한다면 이건 감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용어 사용과 설명 좀 주의하셔야 될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 지식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 제가 앞서 질문지 자체가 이렇게 케인즈의 소비 함수를 이용하여 주택연금 시장에서 이 주택연금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시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사용해요. 근데 만약에 이 질문에서 그냥 주택연금을 활성화할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시오 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이런 전공 지식이라든지 전문 지식을 활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둔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어진 질문지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문제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발휘하고 활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 근거와 설득력을 올려주는 거인 만큼 질문에 안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을 활용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거는요, 제가 그냥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채용 설명회에서 실제 평가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평가의 요소로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공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PT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이제 PT 면접은 이제 언변, 말빨이라고 하죠. 여기에 또 정확한 전문 지식까지 좀 버무려야 될 것 같은데, 역시 좀 주금공 쉽진 않네요. 이렇게 PT 면접 살펴봤고, 다음이 이제 상황 면접이잖아요. 이것도 역시나 좀 어렵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이것도 사실 이게 더 쉽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 그대로 네. 상황, 있을 법한 상황에 대한 질문이죠.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되게 친절하게도 이 상황 면접은 뭐 공고 자료에도 아마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을 거고, 실제 제가 지금 PT 주제나 PT 질문들도 여러분들이 나라장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상황 면접도 나라장터에서 그런 내용이 유추가 가능하더라고요. 이 상황 면접도 A4 용지 반 페이지 정도를 기준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막 A4 용지 2페이지, 3페이지 분량의 상황이었으면 굉장히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떻게 대응할지도 힘들 텐데, 반 페이지 정도면 여러분들 충분히 읽고 이런 내용이면 대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30문항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막 엄청나게 눈에 띄는 복잡한 문항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대표적인 문항들이 나올 거니까 크게 걱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정된 상황이라는 것이 뭐 아무 상황은 아닐 거고, 우리가 일을 하면서 부딪힐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을 가정해서 한번 대처를 해봐라, 이런 질문들이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공사에 여러분들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요,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의 상황이겠죠. 뭐 이제 실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채용 공고에도 예시문이 올라와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예시문 보시면 아마 확 이해가 될 건데요. 입사원 부점을 발령받았는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근데 내가 연수를 통해서 수업을 듣긴 들었는데 아무리 지식이 있더라 할지라도 전혀 일해보지 않은 분야다 보니까 굉장히 적응이 하기가 어렵다. 이때 빠른 업무 이해와 적응을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 요소, 정말 있을 법한 이야기죠. 그러네요. PT처럼 바로 해결책을 무조건 제시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나 이런 질문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바탕으로 한 1분, 2분 동안 혼자서 떠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 상황 해결형 이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크게 처음부터 대단한 해결 능력을 발휘하기보다는요.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잘 차근차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런 부분도 일단 공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 또 이제 체화해서 나올 수 있는 답변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질문이 나왔다고 칩시다. 상황 면접에서 예시 이대로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적용을 하겠냐? 미리 생각 안 하신 분들은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얘기만 해요. 근데 그 다음 질문은 그럼 뭐가 될까요? 면접관은. 어떻게 열심히 할 거냐? 아니죠. 그럼요. 연수에서 공부는 다 하고 온 거 아니냐? 그럼 뭘 더 하겠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이 나와요.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자기가 자기 늪에 빠지는 아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와. 근데 이제 연수에서 수업을 듣지 않은 내용들, 실제로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견줘야 될 태도라든지 배경 지식, 규정과 규범 같은 경우에는 매번 업데이트가 되고 그런 내용들이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요.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채용 공고상에 살펴보면 질무 설명 자료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직군과 직무에 관련되어 있어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돼 가지고 무슨 지식과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숙지해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가서 어떻게 그거를 적용할지가 상황 질문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좀 미리미리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상황 면접까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더 심층적으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게 자기소개서 기반의 질문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냥 이제 편하게 인성 면접, 여러분들 자소서 기반 면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막 심층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다만 이게 심층적으로 부르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것도 사실은 이제 채용 대행 그 관련돼 가지고 공고에 올라와 있는데 질문지를 꼭 꼬리 질문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질문을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질문까지도 미리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꼬리 질문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질문 전형이기 때문에 이 면접 질문 자체를 심층 면접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흔히 공기업 지원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구조화 면접이라고 보통 부르죠. A라는 상황, B라는 상황 혹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해서 A라는 질문, B라는 질문, 그와 관련된 파생 질문까지 나오는 그런 면접 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주질문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 자기소개서에 대한 질문들을 기반 골자로 해서 추가적으로 내가 이렇게 답변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질문이 추가로 나올지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한 그런 면접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이 들어오면 얼마나 좀 압박감을 느낄까 그러니까요. 벌써 걱정이 되는데 기출 질문이나 좀 예시로 제가 들어볼 수 있는 질문들이 있을까요? 실제 이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기반으로만 질문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아무래도 제가 좀 오해를 할까봐 자기소개서 기반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기출이 큰 의미는 없을 거예요. 다만 이 공통적으로 구조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꼬리 질문이 공통적으로 어떤 면접관이든 어떤 지원자한테 전달할 수 있는,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좀 갖고 왔어요. MBS와 MBB의 차이가 뭔지 아냐? 혹은 뭐 여러분들 그 전산 쪽으로 지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AI 요즘 화두인데 AI 관련해 가지고 우리 주택금융공사에서 활용할 방안 같은 거 알고 있는 거 있냐? 혹은 다른 사람과의 갈등 상황을 혹시 해결해 봤던 경험이 있니? 이렇게 해서 질문이 이제 답변을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꼬리 질문으로 그때 왜 그런 해결 방식을 택했니? 혹은 왜 해결하려고 했니?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받을 만한 질문이죠. 주택금융공사 왜 지원했습니까? 이런 질문들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고 마지막으로 공사의 상품 중 가장 관심 있는 상품이 무엇이니? 사실 이런 질문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 이유는요. 굉장히 범위가 넓게 출제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다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요. 항상 꼬리 질문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마지막 제가 지금 제시했던 것 중에 공사 상품 중 가장 관심 있는 상품이 무엇이니? 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에서 지원 동기를 쓴다거나 면접에서 이야기를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는 이제 국민이 노후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 앞으로 평생의 큰 뭐 보금자리처럼
행복한 안락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택연금이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그런 분야에서 제가 꿈을 갖고 이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행복한 미래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하고 싶어서 주택금융공사를 지원했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어요. 근데 이 질문, 공사 중 가장 관심 있는 상품이 뭐예요? 라고 했는데 보금자리론이래요. 그러면 꼬리 질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은 보금자리론은 고령화 사회랑 크게 상관이 없는데 왜 보금자리론을 가장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로열티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즉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측면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셔야 되는 게, 거짓말을 하는 지원자는요, 그 어떤 기업도 뽑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일관성 같은 것들도 꼭 여러분들이 썼던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앞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기반으로 생각을 미리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소서 질문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한다든지 여러 가지 직무 관련해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질문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1차 면접인 거고 2차 면접도 있잖아요. 네, 2차 맞습니다. 면접 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사실 2차 면접까지 왔다라고 한다면요, 긴장도는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1.3배수 면접이고, 따로 준비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심층 면접 자체가 결국에는 2차 면접에서 임원들이랑 같이 다시 한번 보는 면접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면접을 준비를 했다? 라고 한다면요, 굳이 2차 면접을 따로 준비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1차 면접에서 여태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작게는 공사의 역할이나 일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 방향, 크게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그리고 내가 공사를 지원한 이유와 앞으로의 미래 비전이나 방향성까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준비해 놓으신다라고 한다면요, 2차 면접은 정말로 물 흐르듯이 흘러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휴, 2차 면접까지 갈 때 또 얼마나 더 설렐까요? 그런 생각 좀 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오늘 한국주택금융공사 면접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지원자분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여러분, 그 주택금융공사는요, 예비 합격 제도를 두고 있는 몇 안 되는 공기업 중에 하나예요. 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하반기도 채용을 안 한다라고 하니까 꼭 이번에 나 언제 그럼 기회를 가져? 여러분들 준비됐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여태까지 취업했던 분들 봤을 때요, 그 누구도 최종 합했을 때 자기가 왜 됐는지 모르겠다, 아직 준비가 덜 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했던 노력, 그냥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덜 됐다고 느끼는 거지, 실제 준비하시는 그 와중에 지원하시는 것도 여러분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좋은 결과까지 나오면 굉장히 좋겠죠? 꼭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예비합 제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도전부터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을 분명히 성공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